우리 정부는 현 중동情勢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인근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파병 결정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해협의 안정에 기여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입니다.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며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파견 지역 정확히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지도를 좀 봐야 하는데요. 찾다 보면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는 박성태 부장이 오늘 디프렌토크 석혜균 전 3호주 원료 선장입니다. 네, 이렇게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기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가 지금 그 아덴만 있는 아라비아 반도 인근입니다. 원래 이쯤에서 지금 짐을 싣고 3호주 원료가 실기는 이란에서 싣고 이란에서 싣고 네, 부장은 저 때도 참 판례를 좋아했습니다. 저 지도 한 가운데가 현재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아덴만 지역이고요. 저는 보기 쉽게 CG로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오만만과 걸프해역 일대까지 확대되는데요. 두 만이 만나는 이곳, 이 둘 사이를 잇는 좁은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동 지역엔 현재 2만 5천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한국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한국 선박은 연 900회 이상 통항을 합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선박의 안전 확보, 또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는데요. 확대 시한과 관련해선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라는 뜻이죠. 또 법률 검토 결과 작전 지역을 추가하는 건 정책적인 판단이기에 따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그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의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례가 한 7, 8차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방위비 협상이랑 좀 연결된 부분도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국방부가 이따 오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파병은 한미 관계 등 현안과는 별개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개별 관광 등 남북의 협력 사업이나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의 미국 측 태도 변화를 내심 기대하고는 있을 겁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파병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다만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이 사전 설명 등의 물밑 대화의 시간을 가졌단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란은 이해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물론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란과도 오랜 동안 그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요. 앞서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 따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연장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측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회가 앞서 동의한 파병 목적을 벗어나는 업무를 하려면 재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JTBC인가 어디서 보도했던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 중이었고 유사시 국민 보호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또 14년도에 리비아에 또 파병했을 때나 2015년 예멘 파병했을 때에도 국군 파병 역사로 볼 때 가장 위험한 파병이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청해부대 그 파병 연장안을 가결시킨 것은 해적 퇴치 목적으로 가결시킨 거예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늘 그랬듯 파병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동맹국의 요청이 거셀수록 반대 목소리 역시 커졌고 고려해야 할 정치적인 요소도 많았죠.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일부 진보 세력은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당 소속 의원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13일간 전투병 파병 반대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고심을 반영하듯 오늘 국방부는 파견 지역 확대라면서 최대한 파병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이 이름을 올린 시민단체 연합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죠. 국회가 가진 파병 결정 권리를 무너뜨리는 건 위헌적인 발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호소해왔다. 이 원칙은 전 세계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